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대선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도 구체화돼서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성장시키겠고 이렇게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를 공급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있지만 광장에서 함께 염원했던 다시 만날 세계를 위한 의제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외쳤던 것은 성장과 기술이 아니라 평등과 차별 철폐였고 공정과 상식이었고 노동자와 여성들의 사회적 권리 향상이었습니다. 후보를 저마다 압도적인 승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압도적 승리로 정권이 바뀐다면 세상도 바뀌게 될까요? 구미 옵티칼 불탄 공장에서 496일째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박정혜 씨의 고공농성이 끝나게 될까요? 기후재난 최전선에 있는 농민들과 어민들의 삶은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닿지 않는 여성들의 유리천장은 실체가 보일까요?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조사처럼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있다는 응답자 절반 이상의 정신 건강은 나아질까요? 대선이 다가올수록 질문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권력에 가까울수록 살을 내이는 겨울 광장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이정현 전 대표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았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도정 소식, 이슈책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만나보시죠. 라디오 전망대 5월 19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여수 이순신 광장 근처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동상에 관한 관리가 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순신 장군과 깊은 연관을 가진 여수시가 지역에 세워진 이순신 장군의 동상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 진남관 앞 망해루와 이순신 광장 사이에 세워진 이 충무공 이순신 동상이 탈색 현상이 발생해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예. 여수시는 예산 문제로 당장 보수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예. 해당 동상 지난 2012년에 건립된 청동 주물 재질의 동상인데요. 13.9m 높이에 이순신 장군 모형이 6m, 거북선 부분이 1.5m, 화강석으로 제작된 좌대가 6.4m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여수시 자산공원에 있는 거북선 창가와 이 충무공 창간을 탁본해서 이 볼북 형태의 노래비에 새긴 교역물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건립 13년이 지나면서 이 동상과 거북선 곳곳이 곰팡이가 핀 것처럼 탈색되고 지난 2012년 설치 당시의 동상 색상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화강석 좌대 양옆에 새겨진 이 전투를 지휘하는 모습과 활을 쏘는 군사들, 거북선도 이 마찬가지로 탈색 현상이 일어난 상태라고 합니다. 예. 여수시는 동상의 탈색 현상과 관련해 매연 등 환경 오염과 온도가 높아지는 기후변화, 해안 특성상 염기 등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서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수시는 언론을 통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탈색 현상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상태지만 예산 문제로 당장 보수 작업을 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탈색, 오염 원인이 어떻든 간에 매일매일 시민들이 지나는 곳이고 또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보수를 얼른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 문제를 이유로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여수시의 입장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여수시는 언론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받는 등 동상의 상태를 일단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상황이 어려워 당장 보수는 어렵다는 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수시 문화예술관은 관련 민원이 몇 차례 들어온 적이 있고 또 설치된 지 오래됐고 차량 통행이 잦아 매연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전문 업체에 의뢰해 봐야 동상 보수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산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시 재정 상황도 어렵고 당장 보수 계획은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여수시가 이순신 장군 동상 보수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여수시 동상 등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이 여수시의 조례에는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할 경우 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여수시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여수 시민들은 이 탈색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을 그대로 지켜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세금을 내더라도 동상을 보수하는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그 공간이 정말 여수의 얼굴 같은 공간인 만큼 하루빨리 작업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순천 소식입니다. 순천시가 최근 지역 원도심 살리기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값 건물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 일부에서 중개업체 선정 기준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이 반값 건물 임대 사업의 중개업체 선정 기준이 지역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순천시는 원도심에 있는 빈 점포 36곳을 선정해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이 창작과 제작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지난 2월부터 이 건축주들의 신청을 받아왔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 건물은 이 감정평가를 거쳐 임대차 계약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순천시가 해당 점포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이 중개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원도심 지역 중개업체가 아닌 신도심 지역인 신대지구의 중개 업무를 맡겠다는 것입니다. 예. 원도심 지역의 일부 점포 건축주들은 이 원도심 지역 점포 활성화를 위한 중개 업무는 이 원도심 지역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맡기는 게 상식인데 굳이 신도심 지역 부동산 중개업체에게 관련 업무를 맡긴 것은 이 원도심 활성화 취지에 역행하는 자사가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이 업체 선정 과정이나 기준이 뭐였는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순천시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해당 논란에 대해 순천시 주무부서는 언론을 통해 원도심 중개업체를 지정해도 이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는 논란이 생길 수 있어서 결국 외부 지역의 중개업체를 선정했다는 취지의 해명과 함께 예. 앞으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2차나 3차 임대계약은 원도심에 있는 중개업소를 선정하는 것도 고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 원도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일부 중개업자들은 이 순천시가 공실 점포 반값 임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시 업무에 도움을 줬는데 뒤늦게 신대지구의 특정 중개업체를 업체로 선정했다며 순천시의 업체 선정 과정이 불투명했다며 여전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선이 딱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여론조사는 1강 1중 1약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와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오늘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과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의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대위원장 맡으시고 많이 좀 바쁘시죠? 어떠세요? 선거철이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을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 예. 이정현 선대위원장께서는 전남 순천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셨던 만큼 아마 지역민들에게는 가장 좀 잘 알려진 친근한 보수 인사가 아닐까 싶은데 자, 가장 먼저 한덕수 전 대선 후보 캠프에서 수석 대변인을 하시다가 김문수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직을 옮기신 배경 그리고 과정부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두 분이 다 원래 단일화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쪽 후보냐 저쪽 후보냐였고 만약에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40년 동안
보수 정당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청와대 홍보수석도 정무수석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최고위원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어차피 후보로 한 사람이 결정되면 저는 당 조직원으로서 당연히 가서 활동하게 되는데 예. 저는 첫 번째 이제 제가 인연을 맺었던 사람은 우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였었습니다. 네. 원래는 뭐 선대위원장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은 저는 그분이 꼭 좀 한번 대통령이 됐으면 그동안에 쌓아왔던 경험, 경륜, 특히 우리 호남 사람이라는 점이 좋아서 이렇게 해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로 하겠다. 12년 전에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지만 내가 대변인을 자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했지만 단일화에서 어쨌든 안 됐고 그리고 최종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됐기 때문에 당 조직원으로서 어차피 둘 중에 한 사람은 당 후보가 됐을 것이고 예. 당연히 된 후보를 위해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전남에서 역할을 해오신 분인 만큼 김문수 후보 진영에서 전남을 위해서는 좀 어떤 역할을 해오고 계시고 또 앞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은 캠프 전체 공동 선대위원장이면서 예. 광주, 전남, 전북 우리 호남 쪽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예. 지금이야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니까 당연히 많은 사회단체나 직능단체 또 직업별로 그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예. 또 필요하면 유세도 하고 또 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지원해 달라고 지지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만일의 경우에 이제 선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집권에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 저는 일관되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우리 보수 정당 내에서는 그냥 호남 출신을 원오브댐으로 이렇게 취급하지 말고 정말 국정의 큰 런닝메이터로 인정을 해가지고 그 창구를 통해서 호남 현안들과 호남 인사들을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얘기 일관되게 해왔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게도 공개적으로 약속도 받아내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우리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집권을 하고 김문수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예. 제가 이렇게 공동선대위원장을 포함한 이런 기여도 하고 역할도 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저는 제가 그동안에 30여 년 동안 호남에서 출마하면서 봐왔던 우리 광주, 전남, 전북의 현안들을 국정에 반영시키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설 것이고 특히 우리 호남 출신의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또는 숨어있는 굉장한 인재들을 발탁해서 추천하고 하는 역할들을 예. 아주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호남 지역민의 민심을 얻는 것이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 좀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앞으로 또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자, 윤 전 대통령 거취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장께서 윤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을 공식 제안한 지 단 이틀 만에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뭔가 전에 좀 소통이 있으셨던 겁니까? 어때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지만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세상은 진화, 발전, 변화를 해가지 않습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이유야를 막론하고 탄핵이 돼서 대통령이 물러났고 지금 요 시간, 요 순간은 어쨌든 다음번 새 정부를 구성할 그런 대통령 선거 기간이고 그러면은 선거 다음 총선에 출마한 후보가 쟁점이 돼야 되고 후보가 검증돼야 되고 그 후보들 간에 정책의 대결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이 대선 기간 동안에 이미 직무가 끝나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분이 계속 쟁점이 된다든지 거론이 된다든지 이것은 미래로 나가는 대통령 선거, 다가오는 대선 또 다가오는 새로운 정부 여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쟁점이 된다고 한다 그런다면은 당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탈당을 해주는 게 맞겠다라고 요청을 했고 예. 그것은 그분에 대해서 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분을 따로 내가 배척해다가 한 것도 또 무슨 악감정이 있으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새로운 정치, 새로운
또 그 시대를 막으려고 한다 그런다면 일단 앞선 대통령들은 그렇게 방해가 만약 그 경우 선거에 크게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은 정리를 해주신 거 맞지 않느냐.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겠고, 예.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얘기를 했고, 예. 뭐 꼭 제 얘기만 듣고 했겠습니까? 뭐 당위성을 인정을 했겠지만은, 바로 그게 스스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TV 토론 전에 뭔가 거취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라고 본인도 생각을 했던 걸까요? 그건 뭐 보는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TV 토론만 의식을 했겠습니까? 전체적인 선거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그 당 조직원으로서는 당에 도움이 된다면 온몸을 던져야 되고 당에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런 자기 희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와 함께도 제안을 한 것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준석 후보는 사실 김문수 후보의 경쟁 상대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사과와 징계 취소를 좀 제안하신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준석 후보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당원들이 뽑아는 당 대표까지 지냈고 당 대표 시절에 2번이나 전국 단위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인데 어쨌든 뭐 몇 가지 좀 나중에 그게 아닌 걸로 밝혀졌기는 했습니다만 오해가 있어서 출당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광야로 나갔습니다. 생각도 같았고 한때는 동지였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까처럼 40세 그저 45세 이하의 이런 선진국에서 태어난 또 다른 그런 세대의 젊은 사람들의 지도자를 우리 당내에서 키워야 되는데 그걸 그냥 무작정 쫓아내놓고 지금 와서 아쉬워하는 그런 표정만 짓고 있으면 안 된다. 과감하게 사과하고 다소의 지금 기득권 세력들이나 기존 세력들로 생각이 틀리더라도 그런 분들에게 사과하고 또 다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자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당내 지도자로서 과감하게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다른 당의 대선 후보이기도 한데요. 혹시 뭐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당연히 뭐 그런 점도 대통령 선거니까 염두에 두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가고 난 뒤에는 그분만큼의 비중 있는 정치권의 비중 있는 그런 그 세대의 사람들 우리 당에 지금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때는 우리 당 대표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당에서 아주 평당원으로부터 이렇게 커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밖에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도 DJ하고 JP도 단일화를 하고 3당 합당도 하고 하는 판인데 이 둘이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몽준하고도 합해지는데 우리 당의 대표였던 이 젊고 앞으로 아주 유망하고 그러면서도 너무 똑똑하고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분이라면 모셔서 언제든지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어떤 국가의 동량으로 우리 당에서 이렇게 이분이 그 성장해 가는 것을 보자. 이건 저는 뭐 너무 당연하고 또 이번 대선의 그 단일화 얼마든지 뭐 서로 가정해 볼 수 있는 거라고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는 진심으로 그분에게 사과하자. 우리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고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하자 하고 저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연일 밝히고 있는데 말이죠. 당연히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똑똑한 양반이 자기가 판단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죠. 그렇지만 기왕이면 힘을 합치고 또 지금이 안 된다고 한다면 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준석은 호랑이다. 근데 호랑이가 호랑이 굴에 있을 때 밀리면 왕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호랑이 굴에서 나가서 제3당 우리나라에서 1당, 2당 아니면 거의 언론에서 그냥 몰아서 쓰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광야에 가서 저 호랑이가 있으니 그왕이면 자기 자리인 호랑이 굴로 들어와서 여기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또 때를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그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제 토론회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선 어제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문수 후보 잘한 것 같습니까? 잘하고 못하고로 떠나서요. 어제 주제가 경제였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 조그만 가게를 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숨이 차도록 힘듭니다. 그래서 그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예. 근데 어제 이제 극명하게 차이가 난 거 있죠. 우리가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커피값부터 나오지만은 진짜 이 정치인들의 말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 함부로 툭툭 던진 것들이 굉장하게 어떤 소상공인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가가 120원이다. 이게 이재명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6,000원에 파냐? 8,000원에 파느냐? 얼마나 지금 폭리를 냉겨먹냐? 이런 말씀 한마디가 또 최근에도 이걸 유세로 또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쟁점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런 말씀들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 다른 서민들을 위한다 그러면서 진짜 서민들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커피를 원두로 사갖고 원두값을 갖고 바로 커피를 만듭니까? 가게도 해야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세금도 내야죠. 사람 고용도 해야죠. 그 밖에 또 돈을 빌렸다고 그러면 이자도 내야 되죠. 그런 것들이 다 원가로 들어간 건데 120원짜리 커피를 6,000원이나 8,000원에 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바로 어저께 우리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님께서 참 많이 그거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한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 뭔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자꾸 적대시하고 노동자, 근로자만을 위한다는 인식을 갖고 그렇게 인기 영합을 하는 말하자면 정책과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에 지금 커피 팔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그런 가게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80배, 100배를 남겨먹는 그런 마르치 폭리에 취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서민들을 위한다거나 기업을 위한다거나 이런데 좀 그런 인식들을 갖고, 사실 기업인들이라고 해서 또 어저께도 봐보면 반기업적인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반성장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분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업인들이 세금 안 내면 복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또 회사를 늘려가는, 공장을 늘려가는 고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저께 좀 더 부각이 됐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좀 덜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좌파 경제 정책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이재명 후보님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내용면에 있어서 좀 밀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오랫동안 당대표를 하시고 후보에서 그런 아주 노련하게 이재명 후보님이 잘 커버를 해 나가십니다. 이정현 위원장 보시기에 어제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를 제외하고는 누가 가장 잘했다고 보십니까? 김문수 후보까지 포함해갖고 단연코 가장 잘한 사람은 이준석 후보죠. 그렇다고 보세요? 젊은 사람이 아는 것도 많고 깊이도 알고 아주 논리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론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문어체를 쓰는 게 아니라 구어체를 쓰다 보니까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하고 알아듣기 쉽게 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제 토론은 단연코 이준석 후보가 제일 잘했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기념식에 김문수 후보는 5.18 단체 반발로 참석은 못했지만 하루 전날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눈물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는 자신이 5월의 희생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신군부 핵심 인물인 정호용 상임고문 위촉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 후보 측 사과는 없었죠? 그것을 저도 이제 화가 나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호용 장관이 국회의원을 지냈거든요. 그래서 전직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들의 한꺼번에 명단을 가지고 전직 국회의원 몇 사람이서 그 명단을 같이 가져서 이제 선대위 거기다 이렇게 제출을 해서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끼어있는 걸 발견을 하고 또 언론사에서 지적을 해주니까 바로 즉각 뺐더라고요, 그걸. 근데 어쨌든 저는 실수일지라도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의 전남 대표 공약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죠. 저는요, 공약이 문제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한테 우리 광주에서 개최된 공동선대위원장 회의 때 분명하게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갖고 답변하십시오 해갖고 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광주 전남은요, 광주 전남의 첫째는 광주 전남의 잠재력, 이런 여러 가지 잠재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면은 가장 말하자면 가까운 그런 런닝메이터의 한 사람을 측근으로 두고 그 사람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왜냐하면
광주 전남에서 실제로 생활을 해보거나 알지 못하면 광주 전남에서 어떤 게 가장 필요하고 어떤 게 가장 절실하고 어떤 걸 해주게 된다면 큰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호남 그 잘 아는 사람을 아주 가깝게 두고 호남 문제, 호남 인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챙기겠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인이 우리 순천 여고를 나온 사실상 고흥 출신이고 순천 여고를 나온 순천 분이고 지금 처남들도 순천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전라도에서는 사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냄비 뚜껑부터 만진다고 열어본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 사이들한테 백년 지객으로 우리는 예우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이번 선거에서도 좀 표를 몰아주게 되면은 호남에 대해서 처가 동네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겠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크게 답변을 해서 모두로부터 박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우리는 그분이 우리 호남이 갖고 있는 특히 광주 전남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손끝이 하나 못 댔던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이분이 좀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주길 바라는 거는 위원장님의 바람이고 공약으로는 지금 구체화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짧게. 공약으로 많이 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여수 광양 쪽에는 에너지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탄소 배출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빨리 수소로 전환하는 그런 수소 산업도 굉장히 발전을 좀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광양의 2차 전지도 지금 다른 어디보다도 원료가 많이 생산되지만은 정작 마지막에 부가가치가 높은 셀이나 팩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양에 세계 제일, 우리나라 제일이 아닙니다. 세계 제일의 제철 공장이 있지만 그 철로 가공하는 그런 공단 하나가 없는 게 지금 우리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특히 고흥 쪽에 지금 잘 알다시피 고흥에 우주 산업이 저렇게 발달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우주의 그 첨단 그 부속품 공장 하나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주 산업에 대한 그런 약속도 하시고 특히 저기 신안에서부터 해남에 이르기까지 풍력 발전은 다른 지역은 바다가 깊어서 풍력 발전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 해남에서부터 신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목포, 부안, 군산에 이르기까지가 해상 풍력이 최고인데 이 해상 풍력에서 나온 전기가 바로 알리백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기를 또 수도권이나 중부권으로 가져가야 된다. 말이 되느냐. 첨단 산업들을 우리 이쪽에다가 전남 쪽에다 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특히 우리 나주에 있는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우리나라도 아닙니다.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저 에너지 대학 저기에 대해서 제대로 육성을 해갖고 에너지 전문 인력을 키워내 가지고 우리가 석유가 생산이 안 된다 손치더라도 태양열이나 바람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수소나 이런 에너지를 제대로 개발해서 여기가 에너지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하자. 한전도 있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공약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유화학 업계 위기 상황에 대한 그 대응 방안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 심각성은 깨달고 있지만은 아직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수, 순천, 광양을 포함한 호남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석유 화학의 위기가 닥칠 거라고 이제서 아는 거 아니었었습니다. 진즉부터 그 업종의 전환이라든가 아니면은 화이트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으로 진즉부터 손을 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광주 전남에 당선됐던 민주당 대통령들, 시도지사들, 국회의원들, 시장 군수 구청장들 손끝털이 하나도 안 되고 앉아있다가 지금 저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저렇게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이렇게 지금 와서도 이게 마치 큰일 난 것처럼 이제 와서도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호들갑들을 떱니다. 그동안에 37년 동안 싹쓸어서 민주당이 그렇게 이 지역의 모든 정치를 다 주도권을 하고 있고 대통령을 3번씩이나 배출하면서도 그렇게 박정희 욕하고 박정희 욕하고 그렇게 박정희가 호남 타별했다고 하면서 박정희가 만들어놓은 석유화학단지 하나를 업그레이드 못하고 이렇게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좀 유권자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주민입니다. 주권을 갖고 있는 주인인 겁니다. 무슨 알겠습니다. 지역 대통령 국회의원들 선거 때마다 한쪽으로 싹 7년째 이렇게 싹 떨어지고도 이런 대접 받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자, 마지막 30초 드리겠습니다. 왜 대통령은 김문수가 돼야 하는가? 저는 우리 광주 전남 사람들도 좀 달라지고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대접 받기 위해서 표를 갖다 이쪽도 주고 저쪽도 줘 가면서
주인 노릇을 해야지 머슴들이 눈치를 보지. 지금은 완전히 지역 주인들이 완전히 저 머슴들 눈치만 보고 있는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제는 대접받고 지역이 발전하고 우리 말고 우리 자식들, 조카들, 손주들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 그런다면 주인 노릇 좀 합시다. 그러려고 선거하는 겁니다. 선거는 선택이지 무조건 되고 37년 동안 한쪽만 찍어주는 게 그게 선거가 아닙니다. 잘 좀 이번에 한번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캠프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오늘도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네, 평소에 잊을만 하면 또 발생하는 사건이 유아동 성추행 사건입니다. 네. 얼마 전에 한 어린이집에서 유아 성추행 사건이 발생을 했죠. 얼마나 네. 아니고 지난 한 2년 전쯤인 것 같아요. 네, 판결이 이제 얼마 전에 났는 건데요. 예. 이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에 아이에게 신체 접촉을 한 40대 사진기사에 대해서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2일 이 전주시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이 졸업하는 원생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 중에 A양이 웃지 않는다면서 손으로 배등을 만지고 계속 이렇게 바닥에 누워있자 A양이 뒤에서 양손을 얼굴을 붙잡고 입을 맞춘 혐의를 기소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사진을 촬영하는 사진 기사가 네, 맞습니다. 외부 사진 기사였죠. 외부 사진 기사가 네, 우리 그날- A양은 몇 살 정도였나요? 졸업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7살인 겁니다. 만 6세 정도 네, 되는 맞습니다. 여자 어린이를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서 입을 맞췄고 네. 그리고 뽀뽀를 배, 했고 그렇죠. 그리고 등을 계속 만지고 뭐 이렇게 배를 만지고 신체를 이렇게 만졌다. 그러니까 웃기려고 우리가 이렇게 막 간지를 피잖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해주려고. 맞아요. 이런 행동을 계속했는데 A 양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를 느낀 겁니다. 불쾌감을 느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부모님과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부모와 교사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 사진 기사는 뭐 웃지 않는 우리 아이를 달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혐의를 좀 부인을 했지만 재판부는 유아가 느꼈을 정신적 불쾌감과 또 충격에 더욱 초점을 맞췄다고 해요. 네, 지난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요, 이 전주지법 형사 1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진 기사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하고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요, 피해자가 기분이 아주 나쁘고 불편했다, 경찰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한 진술이나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 등을 봤을 때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예,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한 뭐 이건 고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네. 그 성범죄들이 발생하면서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부모들은요, 이런 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쵸. 특히 딸을 둔 엄마들은 조금 더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당연히 얘기를 그럴 수밖에 해요. 없어요. 네, 맞아요. 또 요즘에는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나와 상대 몸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배우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교육이 있어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나라 사회적 통념상 이런 성추행의 경우요, 여자에겐 좀 민감하고 남자에겐 좀 더 관대한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할아버지들이 이쁘다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엉덩이도 두드려주고 이제 법적인 조치까지 갔다면 참 안타깝네요. 여자아이한테 더 민감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죠. 사회적 관념상 조금 더 남자아이들한테는 관대하지 않나. 웃기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행동을 했어야 될까 그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만질 필요나 뽀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해서요.
그게 좀 안타깝네요. 그래도 이제 너무 어리다 해도 요즘 터치하는 거 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동성 간에 그럴 수 있는데 이성 간에 그런 거면 다른 분이면 좀 그렇죠. 네,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애들끼리 이렇게 스킨십 하는 거에 대해서 어머님은 좀 괜찮으시냐. 그렇게 이제 미리 공지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뭐 그냥 모르는 사람이 만지는 거는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시민들의 의견 좀 듣고 왔는데요. 옛날에는 정말 엘리베이터에서 그냥 이웃 주민들이 아이고 귀여워라 하고 볼 통통 만지고 네, 엉덩이 맞아요. 토닥토닥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결정이 좀 안타깝다라는 반응도 있었고 굳이 그렇게 뽀뽀까지 네. 해야 됐었냐 하는 접촉을 해야 반응들도 됐었냐? 네. 있었습니다. 자, 인터넷 보니까요. 이렇게 법적으로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아니어도 아동 간 성추행 사건이나 기관에서 어른들에 의한 성추행 등으로 고민하는 글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취학 아동들의 성추행 사건은요,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을 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에서 이런 부적절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요, 부모들은 아이들과 매일 활동하는 교사 등 활동 인력뿐 아니라 이렇게 외부에서 아이들 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인력들의 뭐 법적인 문제, 뭐 이런 정보들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무슨 뭐 범죄 전력이 그렇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네.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들 성교육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남이 이렇게 함부로 만지는 거에 대해서 싫다라고 표현하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조금 검증되지 않은 뭐 사람이나 좀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다 조심스럽지 않을까요? 뭐 꼭 내부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데 약간 뭐 그 사람이 범죄자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닌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뭐 그럴 확률이 좀 있다는 걸 무시할 수도 없으니까. 검증은 당연히 필요하죠. 이제 그 사람이 사진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뭐 성범죄의 경험이 있다거나 한다면 당연히 배제되고 고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이번 사건의 사진 기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진 기사는 직업적인 특성상 이런 스킨십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서 아동을 대하는 직업들이 보다 좀 아이들을 더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신체 접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판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번 판결은 가해자의 성적 만족 여부와 관계없이요. 피해 아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며 강제 추행의 고의성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난 고의성이 없었다, 뭐 장난이었다 해도요. 상대가 누구였던지 수치심과 공포를 느끼면 충분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슈책 시간에는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라는 주제로 함께 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도정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기념식을 전남도가 열었더라고요. 내용부터 좀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16일 전남도청 김영랑 문 앞 광장에서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열고 민주주의를 지킨 5월 정신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예. 5월 다시 만날 5월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전남 5.18 오케스트라 공연을 시작으로 헌화와 추념사,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주제로 한 추념 공연, 이무리한 행진곡 제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김영록 지사는 민주주의는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통의 사람들이 깨어있는 양심, 말이 아닌 행동, 침묵이 아닌 저항으로 지킬 수 있다면서 전남 5.18 커뮤니티 센터 조성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매력적인 전남의 섬과 바다를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청년들이 참가할 수 있는 관광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리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2025 전남 섬해양 관광 콘텐츠 발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18세부터 45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남의 해양 자원을 활용한 여행 상품 개발, 관광 기념품, 미식 상품 관광 콘텐츠 아이디어를 5월 26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공모 주제는 캠핑과 차박 같은 체류형 여행 코스,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기념품과 먹거리, 폐교나 폐가를 활용한 섬 프로젝트, 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네. 총 20건의 아이디어를 선정하며 최우수상 1건 150만 원, 우수상 2건 각 100만 원 등 총 1,000만 원 규모의 시상금도 주어집니다. 예. 선정된 분께는 2025 청춘어람 육성사업 참여 시에 우선 선발 혜택과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도 주어집니다. 참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관광재단 기업육성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기다리겠습니다. 네, 45세 이하 청년들만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 소식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농업혁신을 이끌 신지식 농업인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전남도가 농업의 혁신을 이끌 신지식인 농업인을 오는 23일까지 선발합니다. 이번 모집은 경종, 과수, 채소, 특작, 화해, 축산, 가공 등 7개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농업인의 적극성, 창의성, 가치 창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발합니다. 예. 선발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전남도와 시군의 신청서 검토와 현지 조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서면 면접평가와 현지 실사 등을 거쳐서 농림축산식품부 신지식인 농업인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합니다. 예. 선정된 신지식 농업인에게는 신지식 농업인 장이 수여되며 현장 실습 교육과 멘토링, 혁신 농업기술 전수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남도는 신지식 농업인을 농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 핵심 주체로 생각하고 유명한 후보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도내 많은 농업인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예, 신지식 농업인 모집 소식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7월부터 전남형 청년 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한다고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전라남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올해 7월부터 운영하는 전남형 청년 창업사관학교의 지원자를 오늘부터 5월 28일까지 모집합니다. 예.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큰 기회가 될 이번 프로그램은 미래 첨단 분야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 기업 성장과 경영 안정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지원 자격은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인 중 18세부터 45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선발 규모는 우주항공, 바이오, 인공지능, 데이터, 에너지 등 지역 특화 기술 100명, 농수산 기술 30명, 문화관광 20명 등 총 150명입니다. 예. 선발된 기업에게는 매월 10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총 2,400만 원의 창업기술 사업화비가 지원이 되고요. 기업 맞춤형 멘토링과 경영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코칭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전남형 청년사관학교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을 하고 원하는 보육기관을 방문해서 신청서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예. 온라인 신청만 진행하고 방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접수가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 서류는 사업계획서 등 총 11종으로 공고 1 이후 발급된 증명서만 유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과 전남도 벤처창업 종합 안내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 전망대가 5월 19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